불량 고릴라님과 착한 토끼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도박의 마침표를 찍다. 본격 도박 타파 프로젝트 도박 엔딩 시즌 2. 반갑습니다. 저는 방송 타짜 이성혁이고요. 네, 도박 소믈리에 이창호입니다. 참호쌤, 네, 오늘 이제 복면 타짜 시간인데 네, 오늘 좀 특별한 기획이 준비되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네. 본인, 음. 또 배우자, 어머니 이런 분들만 모셨는데 네. 오늘은 특별히 자녀분들을 저희가 아주 어렵게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아, 도박 회복자는 안 나오고 네, 그 도박 회복자의 자녀분들만 나온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네. 그 불량고릴라님하고 착한 토끼님 편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나왔던 편이죠. 맞습니다. 네. 그분들의 자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혹시나 네. 이 얘기가 보시기 전에 그 편도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교사 생활 38년인데 네. 그 중에서 30년을 도박 생활하셨던 맞습니다. 아 거의 교사 생활이 도박으로 점쳐 있었던 음. 분이셨는데 그분들의 자녀들이 오늘 네, 나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우리 두 형제님들 네,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형님부터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시간이 좀 오래 지났기 때문에 조금은 편하게 발걸음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시간이 조금 해결해 주었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뭐 트라우마가 남아있다 뭐 그런 정도는 아닐까요? 트라우마까지는 없고요. 네, 뭐 아직까지는 저는 항상 뭐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가 있어서 네. 아버님이 저는 도박 중독자가 환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프신 분에 대해서는 조금 계속적으로 케어를 해야 되지 않나. 재발 가능성은 제로가 아니다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동생분은 어떤 마음으로 형한테 끌려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온 겁니까? 우선 예전이었다면 좀 나오는데 망설였을 것 같긴 한데 네. 지금은 부모님도 조금 노력을 하고 계신 상태고 네. 그래도 제가 자녀로서 봤을 때 네. 좀 변화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네. 그거를 제가 체감하고 있는 시기여서 네. 좀 부담 없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힘들고 아픈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거기에서 많이 벗어난 상태다. 그러면 조금 이제 편하게 저희가 질문을 네, 드려도 맞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궁금한 거는 두 네. 분은 혹시 아버님의 도박 문제를 언제쯤 알게 되셨나요? 갑자기 집이 좀 작은 평수로 이사를 오게 되고 어머니 아버지가 좀 싸우는 걸 이제 원래 자식들이 잠을 늦게 자기 시작하면서 네. 부모님 문제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좀 자연스럽게 왜 우리가 집이 작은 곳으로 와야 되고 그런 걸 조금 자연스럽게 알게 됐던 것 같고 네. 어머니가 이제 제가 조금 크면서 이것저것 좀 얘기를 해주시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버님의 도박 문제를 딱 알았을 때 어떤 감정이 좀 드셨었나요? 그때 어렸을 때 처음 알았을 때는 감정적인 부분은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뭔지 잘 모를 나이였으니까 그냥 도박이란 걸 해서 아빠가 돈을 잃었고 그걸로 인해서 경제적인 게 좀 힘들어졌다 이런 그냥 현상적인 거에 대한 그냥 받아들임 정도였지 감정적인 게 이렇게 드러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네. 어머니께서 빚을 또 갚아주신 상황이었고 네. 그게 저희한테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감정적인 게 보이진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느껴지는 게 별로 없었는데 나중에 오히려 좀 크고 나서 여러 번 터졌거든요. 네. 나중에 좀 그게 좀 많이 와닿았죠. 그럼 동생분은 어떠셨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너무 어렸었고 네. 그냥 집이 좀 어렵다. 그래서 어머니가 계속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상황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도 항상 집에 오면 혼자였던 기억 뭐 이런 거가 그냥 익숙해졌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동생도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는 것만 이제 체감을 했지 아빠가 도박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빚을 지고 있다라는 정도까지는 느끼지는 못하셨었겠군요. 네, 맞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형님께서는 이제 부부 싸움을 자주 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게 이제 기억에 남습니까? 어떤 이야기들로 싸웠는지 혹시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여러 번 터지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더 이상 갚을 돈 없다라고 하셨을 때 터졌을 때 네.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그때는
제가 아버님을 집에서 나가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요. 네, 그 상황에서는 어머니랑 진짜 크게 싸우셨죠. 네. 그 앞에 제가 있었고 제가 그거를 이제는 뭐 힘으로 말릴 나이가 됐었으니까. 그때가 몇 살 때쯤이었죠? 그때가 군대 가기 전 성인이 된 나이에서. 네네. 성인이 되고 나서도 아빠가 계속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네. 네. 이제는 이제 좀 대들기도 하고 그러셨다는 거네요. 네, 좀 정리를 대들다기보다는 그냥 정리를 좀 하고 싶었어요. 둘을 좀 떼어놓고 싶어서. 네. 네, 둘이 너무 감정적인 상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좀 분리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일 궁금한 거는 아버님에 대한 감정은 어떠셨나요? 저는 좀 제가 봐도 제가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은데 네. 감정이 그렇게 격하게 반응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오래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만성화가 돼서 네. 아빠는 그냥 그런 사람 정도로 뭐 인지를 하게 되고 엄마가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네. 게 훨씬 더 컸고 저는 그냥 제 갈 길을 잘 가야지 이걸 좀 어떻게 해소를 하지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생각은 많이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빠에 대한 분노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쌓이거나 그렇진 않았었습니까? 그거는 쌓이거나 그렇진 않았고 네. 그 몇 번을 갚아줬는데 또 터졌다고 엄마가 운 적이 있어요. 네. 그렇게 울면서 전화 통화하는데도 저는 그렇게 감정이 치밀어 오르진 않더라고요. 그냥 이걸 빨리 해결할 방법이 뭐가 있나가 더 고민이 되고 굉장히 좀 엄마를 차분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분이시네요. 근데 저는 네. 이 만성화됐다는 게 오히려 분노보다 더 뭔가 섬뜩하게 그러려니 네.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저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동생의 경우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어린 나이에 경제적인 체감은 초등학교 때는 네. 친구 집을 다니면서 생겨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 전에는 넓은 평수의 집에 살았었는데 좁은 평수의 집에 온 다음에 독립된 저희 가정끼리 있어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네. 친구들 집에 가면은 아파트가 다르잖아요. 네. 근데 분명히 저희도 저런 데서 살았던 경험이 있는데 그게 이제 비교가 되면서 어린 나이에 집에 친구들을 초대하지 않게 된 게 저의 약간 어렸을 때부터의 좀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요. 초대를 못하는 그런 느낌. 제가 우리 스스로 집에 대한 친구들을 창피함. 네, 네. 초대를 못했고요. 음. 그래서 어린 나이에 저는 빨리 나중에 내가 집을 마련을 해서 내 집이 생겼을 때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생겼던 것 같아요. 아까 이제 형님께서는 아빠에 대한 분노나 미움보다는 좀 이성적으로 이렇게 좀 빨리 이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데 저도 이게 참 특이한 케이스 같긴 하거든요. 동생은 어땠을까요? 저는 사실은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아빠가 된다면 아니면 어떤 남자가 된다면 네. 아빠처럼은 하지 않겠다. 음. 엄마가 너무 고생을 했고 그리고 그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큰 목소리를 내고 네. 근데 잘은 모르지만 잘못한 건 아빠인데 네. 왜 고생하는 엄마한테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게 저는 되게 싫었고 그래서 아빠에 대한 거는 제가 정확한데 네. 저도 지금 같은 교사를 하고 있지만 아. 직업적으로는 존경을 하지만 네네네. 아버지로서는 존경하지 않는다. 그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마음속에 두었던 생각인 것 같아요. 그거의 단적인 예는 아버지는 경기도에서 교사를 하셨는데 네. 저는 시험을 3번 봤지만 3번 다 서울로 시험을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냐면 저는 교사가 돼서 네. 아버지와 직업적으로 얽히는 게 너무 싫었고 그것을 벗어나고자 네. 저는 뭐 합격률 TO와 관계없이 네. 무조건 서울로 시험을 봤고요. 네. 아빠랑 같은 학교에 재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 그 아빠의 아는 분들의 네.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누구의 자식이다라는 그 꼬리표를 떼고 싶었고요. 네. 그래서 무조건 서울에서 저는 직업 좀 분리해서 저만의 직업적인 경험을 쌓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도박을 끊기 전까지 이렇게 자녀의 삶을 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선택지가 제한된 삶?
그건 어떤 의미죠? 우선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요. 집안 상황이나 아버님의 상황, 어머님의 상황을 다 알게 되니까 제가 뭐 하고 싶은 거에 대한 걸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해야 되는 게 뭔지를 생각하게 됐고 그런 게 제일 제일 제한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제일 아쉬움이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뭐 눈치를 많이 보거나 이런 측면도 있다는 건가요? 눈치가 아니고요. 네. 이건 그냥 필수적이었어요. 살려면. 네, 눈치를 봐서 제가 뭐 알아서 뭐 아빠랑 엄마 눈치를 볼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데 가해자 눈치를 볼 필요는 없고요. 제가 우선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좀 나아지게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동생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이게 이중적인 삶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중적인 아니면 삶. 솔직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 어떤 의미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는 지인들한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어떤 이유로 내가 지금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라게 됐는지는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청소년 기에는 워낙 예민한 시기였기 때문에 네. 친구들한테 지인들한테 솔직하지 못한 삶을 산다는 게 되게 좀 힘들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빠의 잘못으로 내 인생을 이제 숨겨야 되고 감춰야 된다는 삶,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삶이라고 또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 참 슬픈 게 두 분 다 한 분은 솔직하지 못한 삶, 하나는 선택지가 어쩔 수 없이 정해진 삶 이런 걸 들으니까 네. 참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두 분에게 또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아버지를 이제 떠올렸을 때 보통 이제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굉장히 그 아버지를 욕하고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혹시 나도 모르게 아빠의 굉장히 싫어했던 부분이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모습들이 나온 게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뭐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도박적인 측면은 좀 아닌 것 같고 네. 제가 친구들이랑도 뭐 카드도 쳐보고 했는데 네. 전 손이 떨려서 잘 못하겠더라고요. 다행이다. 다행이네요. 네네. DNA는 없는 것처럼 네. 보이네요. 엄마 쪽이 많이 섞인 것 같고요. 네. 그쪽은 아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좀 뭐 가부장적이기도 하고 네. 놀아주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사랑을 주고 뭐 표현하고 이런 거에 되게 잘 못하세요. 네. 근데 저도 지내다 보니까 제 감정 표현이나 이런 게 되게 서툴더라고요. 도박 문제 쪽은 아니지만 네. 아빠의 어떤 감정 표현이 서툴렀던 점, 무뚝뚝했던 점 이런 것들은 알게 모르게 나에게도 체화가 된 것 같다. 그리고 그게 좀 아버님이 감정 표현이 서툴렀던 게 네.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게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처한 게 지금 우선순위가 해결해야 되는 게 도박 쪽이니까 네. 자식들한테 감정이라던가 뭐 얘기를 나눈다거나 이런 여유가 없었던 것 같고 살갑게 대할 수 없었던 네, 상황들. 그거를 뭐 느껴보지 못했으니까 네. 저도 좀 잘은 못했던 그런 것 같아요. 네. 동생분은 어때요? 이거는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고요. 다른 개인적인 거를 말씀드리면 저는 술과 관련된 게 네. 조금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성인이 돼서 유일하게 이제 즐겨 했던 게 술자리고 술이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제가 좀 절주를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많이 마시게 되는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이거를 제가 이제 고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있는데 잘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다가 스스로 어느 순간 아빠와 비슷한 좀 도박은 아니지만 나도 뭔가 중독적인 게 이제 술과 관련된 게 있나라는 자각이 들었고 네. 그래서 되게 놀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저도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이제 책도 읽어보고 그리고 절주도 해보고 그리고 잘 안 돼서 1년간 금주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너무 제가 싫어하는 아버지한테 실망한 모습이 사실은 도박을 끊지 못한 거가 한 부분인데 제가 비슷하게
술을 좀 절주하지 못한다는 거가 좀 스스로 알게 됐을 때 좀 비슷하고 네. 그래서 더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이제 도박을 했고 도박 문제를 일으키는 아버지가 단순히 밉고 이제 분노했고 또 응어리가 이제 생겼을 수 있지만 이제 거의 그때 당시에 아빠 나이가 됐어요. 우리 형님 아오님 두 분 다. 지금 와서 이렇게 되돌아보면 아 내가 어릴 때 이런 역할을 했었더라면은 조금 더 빠르게 혹은 조금 더 긍정적인 회복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점 혹은 그때 이랬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아쉬운 건 없고 네. 오히려 우리가 역할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해결이 늦어진 것 같아요. 네. 네, 뭔가를 하려고 했고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조금 더 특히나 어머니가 네. 좀 버티고 기대고 빚을 갚아주고 어머니도 그 빚을 갚아준 걸 제일 후회하신다 그러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를 지켜주려고 아마 그러신 게 제일 크실 텐데 그런 거 자체가 약간 좀 문제의 씨앗이 아니었나. 네. 네.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을 텐데 뭔가 자꾸 이제 좀 조급하고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조금 오히려 악이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고요. 동생분 혹시 그 당시에 내가 이런 역할을 했었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점? 우선 한 가지는 초등학교 때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제가 아버지 담배 냄새가 싫다고 얘기해서 아버지가 오랫동안 피시던 담배를 끊은 기억이 있어요. 네. 유일하게 제가 좀 싫어서 얘기했던 거였는데 그걸로 바로 끊으셨고 네. 그 이후로는 담배를 안 피우셨거든요. 네. 그랬던 것처럼 제가 그런 말을 했더라면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한 가지 들고요. 도박을 끊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엄마한테 이야기를. 상처를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경제적으로 좀 이런 힘든 거를 겪고 싶지 않다 등의 좀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너무 저희가 뭐 누가 보면 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모범생으로서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지금까지도 알아서들 잘 해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멀쩡하게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좀 독이 되지 않았나. 네. 오히려 아버지가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았던 게 이런 이제 도박 문제가 조금 더 길어졌던 이유였을 수도 있겠다. 그래. 하는 지금 이제 이야기셨고요. 단독한 지 10년 좀 넘었는데 지금 그냥 두 분의 마음은 어떤지 한번 그 부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우선 작년이었나 올해 초였나 아버님한테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어요. 그게 저는 진짜 컸던 것 같고요. 혹시 어떤 내용으로 사과를 하셨나요? 아버님이 도박해서 너희한테 이렇게 뭐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고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너네 삶에 대해서 좀 사과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느꼈을 아픔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저는 그 행위 자체가 되게 별거 아닌데 중요한 포인트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냥 해결은 되고 있었거든요. 경제적으로나 뭐 단도박을 하는 행위 자체는 서서히 해결이 되고 있었고 굳이 아빠가 사과를 하지 않으셔도 상황은 나아지고 있었다. 그렇게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었는데 거기서 아빠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저희를 딱 앉혀놓고 어머니가 없는 상태에서 사과를 하셨다는 것 자체에서 엄청 크게 왔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자존심이 엄청 세세요. 그래서 그런 말 자체가 쉽지 않은 사람인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때 형은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처음에 네. 아버님이 저녁에 보자는 거예요. 동생이랑 네. 엄마 빼고 야 이건 뭐 또 터졌다. 이건 뭐 또 뭐 얘기할 게 있나 보다. 네. 엄마랑 싸웠거나 뭐 네. 도박이 아니더라도 이건 뭔가 있다. 그러면서 갔는데 뭐 자연스럽게 그냥 대화를 하다가 아빠가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때 당시엔 저 뭐 표현 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그냥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잘 넘어갔는데 속으로는 많이 좀 고맙게 생각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 아빠한테도 좀 감정 표현을 잘 할 수 있는 아들이 되면 좋겠네요. 조금씩 당장에는 안 조금씩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 자녀분들도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사과를 한다는 게 자식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진정하게 단도박을 했구나 네.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두 동생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현재 마음은?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변화로는 얼마 전에 저희끼리 가족 여행을 갔어요. 네. 근데 가족 여행을 갔는데 처음으로 도박이나 단도박 얘기가 없는 1박 2일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항상 모이면 나오는 게 도박, 단도박 얘기였거든요. 네네. 근데 정말 일상적인 얘기를 하고 가족들끼리 웃고 떠드는 시간을 1박 2일 보냈다는 게 제 경험으로는 되게 처음 있는 일이었고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도 도박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이 도박하시는 분들에게 혹시 자녀로서 하고 싶은 말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제가 부모가 돼서 더 느끼는 것 같은데 제가 그 감정을 처음 느껴봤어요. 그냥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자식을 낳고 처음 느꼈거든요. 근데 부모로서 자식들이 있는 상태에서 도박을 한다는 건 자식을 서서히 죽여가는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고 지금 도박판에 가는 그 발자국 한 자국 한 자국마다 자식의 수명이 줄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죽어도 아깝지 않은 인생인데 네, 오히려 그 생명을 뺏는 일은 절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참 큰 의미가 담긴 말인 것 같아요. 오늘 좀 울컥울컥하는 순간들이 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그 도박 문제가 있는 가족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 가족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한 말씀씩만 부탁드릴까요? 저는 뭐 자식들 입장 그리고 가족들 입장을 좀 더 얘기해주고 싶은데 네. 도박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이고요. 네. 도박 안 하는 가족들은 도박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자기 삶에 훨씬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자기 삶에 집중하는 시간 자체가 결국 단도박의 가능성이나 시간 자체를 좀 단축시키는 가능성을 높이고 시간을 단축시키는 힘이 되는 것 같고요. 가족들이 같이 무너지면 단도박은 성공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의 삶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생은요? 저는 제가 했던 잘한 일 중에 한 가지는 네. 성인이 돼서 아버지가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하셨을 때 제가 단호하게 거절을 했던 게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 가족을 위해서 어렵지만 되게 잘한 선택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뭐 부부도 있고 그리고 자식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근데 좀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해야지 그게 좋아질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기 삶을 살아라. 네.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은 단호하게 단호해라. 행동해라. 네. 이런 이야기 정말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네. 자기 삶 속에서 우리 두 분이 느낀 거기 때문에 네.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진짜 기억해 주시면 저희 좋을 도박 것 엔딩 같아요. 그 도박 중독되셨던 분들 또 회복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시지만 가족분들도 많이 보고 계세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아내분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들도 이 방송 보시고 느끼신 부분들이 많았을 네. 거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 정말 쉽지 않은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요. 어려운 속내 또 그 아주 오래전 기억인데 이렇게 더듬어서 꺼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